조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오전 2시 27분입니다. 1시간 전에 양승태 71살입니다.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즉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퇴임한 지 489일 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역사상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되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정교조 법의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꼭대기에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주 똑부러지게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구속이 정당하냐? 이 명재권이란 이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앞으로 영원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71살에 전 대법원장이 과연 도주의 염려가 있는 사람이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사람이냐, 이 범죄가 파렴치한 범죄냐, 국가반역범죄냐,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한 범죄냐 하는 것과 견주어서 영장 발부가 과연 정의로운 공정한 판단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쟁점이 있는 법 적용에 굉장히 쟁점이 있는 혐의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조금처럼 유죄 판단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특히 양승태 씨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는 안 되느냐 하는 그 선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일제 징용자 관련 재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도록 힘썼다는 그런 혐의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걸려 있는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만히 있더라도 정부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과연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범죄로 볼 수 있느냐.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최근의 징용자 관련 판결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교조 관련이라든지 주로 보니까 이 혐의가 이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세력에 불이익을 준 판결을 직권남용으로 엮은 것 같은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쟁점이 많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여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양승태 씨도 검찰도 자유로운 몸이 된 상태에서 법정이라는 링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분이 70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반년 이상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좌파들이 극좌 종북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양승태 씨가 있을 때 내려졌던 판결은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좌익 세력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없다. 적폐다. 사법부 전체를 적폐로 돌리면서 아마 또 다른 선동이 마녀사냥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까지 구속함으로써 이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반헌법적인 기치를 내걸고 검찰을 혁명검찰, 법원을 혁명재판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한 시대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공체제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국채 변경으로 가려는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인류가 발전시킨 이 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조항이 자유민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해가지고 1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지휘하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하에 이루어진 집요한 마녀사냥, 특히 법원 내의 일부 정치 성향 판사들이 주도한 선동적 분위기, 거기에 호응한 민노총 등 외곽 세력의 압박,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준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일은 헌법 파괴, 법칙 파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헌법을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불법 일탈 행위였다고 사실상 선고를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사를 하던 검찰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지만은 바로 며칠 뒤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생명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표적이 뚜렷한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반공 자유투사들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누가 대신해가지고 지금 잡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른바 혁명 재판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번에는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이 칼날을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합세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70년 동안 발전시켜온 법치가 하나의 혁명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리하여 계급 독재가 완성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농강 정권과 연계된 어떤 남북연합이라든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국채가 바뀌는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희생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정치적 희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지면은 경제도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지면 안보도 무너집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보다 직권남용죄가 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이런 죄가 더 중한 죄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연로하신 분이고 사법부를 대표했던 분이고 그리고 사리사욕과는 관계없고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가진 분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견주어 본다면 이 나라에는 이제 인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권이 인권 유린에 앞장서고 있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장을 발부한 이분 명재권 52살이네요. 명재권 영장 담당 부장판사를 이 이름을 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